한 주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열어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많이 기다렸습니다. 정말요? 항상 기다리지만 네. 오늘은 조금 더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황교안 권한대행 나오느냐 마느냐 참 끝까지 예측이 엇갈렸던 황교안 총리가 어제 불출마를 선언하고 네. 그 직후에 여론조사를 돌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한 1시경부터 원래 매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어제 2시에 갑작스러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1시부터 2시까지 이루어진 조사는 다 폐기하고 다시 2시부터 다시 폐기하고 새로 시작했습니다. 예, 이게 뭐 하루 조사한 거니까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우리가 이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조사가 오늘 발표하는 이 조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황교안 총리의 표 10에서 15%가량 그 표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자, 뚜껑 열어보죠. 네, 10%가량의 황교안 권한대행 지지율이 어디로 갔는지 살펴봤는데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도 보수 성향의 후보들에게 고르게 분산이 됐고 분산이 됐습니까? 또 1위를 달리고는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도 위기의식 때문인지 지지층 결집에서 또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지율이 뭐 비슷한 분들도 계셨지만 대체로 올랐거나 예. 또 많이 올랐거나 근데 이제 많이 오른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예. 일단 순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 1위부터 보죠.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2%포인트 오른 37.1%를 기록해서 계속 독주를 하고 있고요. 문재인 35.1이었는데 37.1로 2%포인트. 안희정 지사가 16.8%로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2.7%포인트 오른 예. 2위를 기록했습니다. 14.1에서 16.8이 됐네요. 네,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가 12%로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1.8%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10.2에서 12가 된 안철수. 이재명 성남시장은 10.3%로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차이가 없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동률을 기록했고요. 홍준표 지사가 많이 올랐습니다. 7.1%로 지난주 대비 3.6%포인트 올라서 2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홍준표 지사가 지난주 3.6이었는데 네. 7.1이 됐어요? 네. 7%대를 기록한 거는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2년 만입니다. 이렇게 5%를 넘어서 7%까지 기록했던 적은 2년 2개월 만인데요. 유승민 후보까지 보고 우리가 다시 총정리를 좀 해보죠. 6위가 유승민 전 원내대표 4.8%인데요. 예. 1.7%포인트 오른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예, 3.1에서 4.8이 된 유승민 의원까지. 네. 자, 그러면은 아까 골고루 황 총리의 표가 같다라는 말은 일단 맞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도드라지게 간 건 그래도 홍준표 지사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하면 가장 많이 오른 분이 홍준표 지사 3.6%포인트 올랐고 두 번째가 안희정 지사입니다. 2.7%포인트 올랐고 세 번째가 그 다음 순위였는데요. 심상정 대표 2.1%포인트 올라서 4.1%를 기록했고요. 예. 네 번째가 문재인 전 대표 2%포인트 올랐고 다섯 번째가 유승민 의원입니다. 1.7%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이 황교안 총리의 표가 어디로 이동했는가를 퍼센트로 나눠놓은 걸 보니까 네. 훨씬 이해가 쉽던데 네. 홍준표 지사한테 32.4%가 갔고 네. 안희정 지사한테 14.9%, 안철수 의원한테 11.6%, 네. 남경필 지사 8%, 네. 손학규 5.3%, 유승민 3.7 이렇게 네. 간 거 맞죠? 맞습니다. 2시 이전에 불출마 선언하기 이전까지 누구를 지지했는지 물어봐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지지했다는 분들에게만 물어봤더니 예. 홍준표 지사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32.4%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안희정 14.9, 안철수 11.6, 남경필 8, 손학규 5.3, 유승민 3.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던 후보를 잃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패닉 상태일 수밖에 없는데 네. 홍준표 지사가 쭉쭉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겠어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홍준표 지사가 비박 후보기 때문에 수혜를 크게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중에 경선 후보가 확정이 될 경우에 홍준표 지사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또 황교안 권한대행이 가져갔던 10%가량은 넘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정당 지지도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51.1%를 기록했고요. 더불어민주당 뭐 계속 상승세긴 했습니다만 50% 넘어선 건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과거의 기록이 9.3%가 최고 기록이었는데요. 예. 50%를 넘어섰는데 3차 대선 후보 합동 토론회가 있었고 예. 또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 불출마에 대한 반사 이익 때문에 지지율이 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이 국민의당 지지율인데요. 12.3%로 대략 2%포인트가량 지난주 대비 상승을 했는데요. 국민의당이 2등으로 올라선 것도 꽤 오랜만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 다음이 자유한국당인데 11.7%. 사실 오를 수가 없었죠. 예. 이 황교안 권한대행 불출마 여파, 또 박근혜 대통령 파면, 예. 또 특례 규정 대선 후보 경선 룰 때문에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낙폭은 상대적으로 뭐 크지 않아서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아무튼 3위로 떨어졌고 그다음이 정의당 5.3%, 바른정당 4.7%. 또 떨어졌어요. 네, 지난주 대비 1.6%포인트 빠졌습니다. 바른정당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대한 책임론도 같이 공동으로 받고 있는 듯 보이고요. 예. 또 유승민, 남경필 두 후보가 지금 상승하지 못하면서 견인하지 못하고 있죠.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보수 쪽 토끼들도 안 모이고 진보 쪽 토끼들이 그렇다고 옮겨오지도 않고 참 애매한 스탠스 국면에서 거예요. 양극화된 이런 여론 때문에 중간에 있던 정당들이 사실 지지율이 오르기 어려운 구조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과 또 한국당 지지율이 그나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보수 정당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저희가 어제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1,749명 중에서 1,015명을 최종 응답 받아서요. 8.6%의 응답률을 기록했고 무선 전화 면접과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무선 90%, 유선 10%, 표본 오차는 95% 신뢰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일러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51.5%, 국민의당 51.1%, 국민의당 12.3%, 자유한국당 11.7%, 정의당 5.3%, 바른정당 4.7%. 50% 넘은 더불어민주당 오늘 아주 잔치집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 개헌 때문에 다른 정당들이 모여서 또 이런 합의도 봤습니다만 맞아요. 오히려 거기서 왕따된 정당이 지금 오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에는요.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굉장히 중요한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대선 날짜가 5월 9일로 확정이 됐죠.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네. 이 기준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봤죠.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이 5월 초로 다가왔는데 이번 대선에서 이것만 해결하면 한 표를 주겠다 하는 것을 다음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한 표를 주겠다. 여러분 뭘 해결하면 그 사람한테 한 표를 주시겠습니까? 1번이 국민 통합이었는데요. 오히려 국민통합은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9.5%로. 일단 보기부터 좀 쭉 불러주세요. 그럼 우리 생각 좀 하게 머릿속으로. 1번 국민통합. 2번 민생과 경제 회복. 민생 경제. 3번이 안보와 외교. 안보 외교. 4번이 적폐 청산과 개혁. 5번이 기타였는데요. 예. 가장 많이 나온 거. 응답이 이 민생과 경제 회복과 또 적폐 청산과 개혁이 동률로 35.2%로 아주 동일하게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개혁의 문제, 적폐 청산하는 문제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35.2% 대 35.2%. 35.2. 네. 그럼 안보와 외교하고 국민통합은 어떻게 나왔어요? 안보와 외교가 세 번째였는데요. 12.7%, 국민통합이 9.5%, 기타가 3.7%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요. 사실은 이제 경제 쪽 먹고 사는 문제하고 적폐 청산의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표를 주실까 저는 궁금했는데 정말 정말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 똑같이 주셨어요. 특이한 점은 뭡니까? 연령대별 또 지정당별 또 지역별 이 의견들이 나뉘었는데요. 50대 이상과 40대 이하가 엇갈렸습니다. 30대, 40대, 20대는 10명 중에 4, 5명가량이 적폐 청산,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을 했고 50대와 60대에서는 민생 경제 회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했고 또 성별은 남성이 적폐 청산, 개혁이 중요하다고 한 반면에 여성은 민생과 경제 회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정당별로는 정의당과 민주당 지지층은 적폐 청산과 개혁이 중요하다고 한 반면에 무당층 국민의당 또 지지층은
민생 경제 회복을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또 안보 외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조사입니다.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이번 조사는 조사 일시와 조사 방법은 동일했고요. 응답률은 총통화 6,296명 중에서 508명이 최종 응답 완료해서 8.1%의 응답률을 기록했고요. 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습니다. 뉴스쇼 청취자 대상으로 한번 조사해보고 싶은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내주시고요. 이택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7.1로 2%포인트. 안희정 지사가 16.8%로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2.7%포인트 오른 2위를 기록했습니다. 14.1에서 16.8이 됐네요. 네,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가 12%로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1.8%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10.2에서 12가 된 안철수. 이재명 성남시장은 10.3%로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차이가 없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동률을 기록했고요. 홍준표 지사가 많이 올랐습니다. 7.1%로 지난주 대비 3.6%포인트 올라서 2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홍준표 지사가 지난주에 3.6이었는데 네. 7.1이 됐어요? 네. 7%대를 기록한 거는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2년 만입니다. 이렇게 5%를 넘어서 7%까지 기록했던 적은 2년 2개월 만인데요. 유승민 후보까지 보고 우리가 다시 총정리를 좀 해보죠. 6위가 유승민 전 원내대표 4.8%인데요. 1.7%포인트 오른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3.1에서 4.8이 된 유승민 의원까지. 네. 자, 그러면은 아까 골고루 황 총리의 표가 같다라는 말은 일단 맞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도드라지게 간 건 그래도 홍준표 지사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하면 가장 많이 오른 분이 홍준표 지사 3.6%포인트 올랐고 두 번째가 안희정 지사입니다. 2.7%포인트 올랐고 세 번째가 그 다음 순위였는데요. 심상정 대표 2.1%포인트 올라서 4.1%를 기록했고요. 네 번째가 문재인 전 대표 2%포인트 올랐고 다섯 번째가 유승민 의원입니다. 1.7%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이 황교안 총리의 표가 어디로 이동했는가를 퍼센트로 나눠놓은 걸 보니까 훨씬 이해가 쉽던데 홍준표 지사한테 32.4%가 갔고 안희정 지사한테 14.9%, 안철수 의원한테 11.6%, 남경필 지사 8%, 손학규 5.3%, 유승민 3.7 이렇게 간 거 맞죠? 맞습니다. 2시 이전에 불출마 선언하기 이전까지 누구를 지지했는지 물어봐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지지했다는 분들에게만 물어봤더니 홍준표 지사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32.4%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안희정 14.9, 안철수 11.6, 남경필 8. 한 주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열어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많이 기다렸습니다. 정말요? 항상 기다리지만 오늘은 조금 더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황교안 권한대행 나오느냐 마느냐 참 끝까지 예측이 엇갈렸던 황교안 총리가 어제 불출마를 선언하고 그 직후에 여론조사를 돌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한 1시경부터 원래 매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2시에 갑작스러운 발표를 했기 때문에 1시부터 2시까지 이루어진 조사는 다 폐기하고 다시 2시부터 폐기하고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하루 조사한 거니까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이 조사가 오늘 발표하는 이 조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황교안 총리의 표 10에서 15%가량 그 표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자, 뚜껑 열어보죠. 네, 10%가량의 황교안 권한대행 지지율이 어디로 갔는지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도 보수 성향의 후보들에게 고르게 분산이 됐고. 분산이 됐습니까? 또 1위를 달리고는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도 위기의식 때문인지 지지층 결집에서 또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지율이 뭐 비슷한 분들도 계셨지만 대체로 올랐거나 또 많이 올랐거나 근데 이제 많이 오른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 순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 1위부터 보죠.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2%포인트 오른 37.1%를 기록해서 계속 독주를 하고 있고요. 문재인 35.1이었는데